오늘은 지난 회에 예고해드린 대로 박홍규 교수와 돈 문제, 과연 그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 어떤 목적으로 돈을 쓰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좀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흔히 한국 사람들이 돈만 한다, 돈을 최상의 가치로 한다, 돈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과연 도대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심해요, 이게. 돈을 최상의 가치로 하는 게. 이 책은, 이경훈 교수라고 연세대 국문과 교수예요. 이광수 전문가죠. 이경훈 교수가 펴낸 책이에요. 이광수 친일소설 발굴집. 그러니까 이광수가 쓴 소설 중에서도 특히 친일소설, 뭐, 일본어로 쓴 소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작품들을 모은 건데요. 이 작품집에 보면은 소녀의 고백이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1944년에 이광수가 일본어로 쓴 소설입니다. 저는 이 소설의 한 부분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 돈을 최고로 하는 게 바로 이런 연원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녀가 고백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 소녀가 그 일본 귀족집에 놀러 가요. 타니무라 상이라는 자기 친구가 일본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소녀의 여자친구가 이 타니무라 상 집에 다녀요. 귀족집에. 그래서 그 같이 갔는데 이 타니무라 상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구려와 일본 민족은 한 민족이었다. 같은 민족이었다. 동조동군이었다. 그거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감동해가지고 그 조선인하고 일본인은 뿌리가 같구나, 같은 레벨이구나 해서 그 감동한 거를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저녁 때 집에 와서. 그랬더니 아버지 대답이 이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다고 뭐가 되냐? 조선인은 돈이 없으면 안 된다. 돈 이외에는 우리 조선인이 믿을 곳도 희망도 없단 말이다. 바로 이거죠. 돈에 기대는 거 말고는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식민 지배하에서의 조선인은 돈을 최고로 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들은 다음에 그날 밤이었다. 제가 가츠마로는 이 타니무라 귀족 가문의 아들이에요. 가츠마로님에게 사랑을 요구받았던 것은 그리고 제가 까츠마루님께 사랑을 바친 것은 몸을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광수의 이 일본어 소설이 아주 고약한 거는요. 소녀의 고백 같은 경우는 일본인과 한국인이 일본인과 조선인이 몸을 섞어서 한민족이 돼야 된다. 내선 일체를 해야 된다 하는 걸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린 소설이에요. 어쨌든 이 소설을 제가 예로 든 거는 돈 이외에는 그 어떤 가치도 필요 없다. 하는 그런 가치관, 한국인 특유의 아주 굉장히 심한 가치관이에요. 그런 게 바로 일제시대 때 연원을 두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이 샘플을 들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눈물로 씁니다 하는 책의 242페이지에 보면은 박 교수의 그 구체적인 경험이 나와요. 한국에서 아무리 진보라고 그래도 돈 문제에 관한 한 대단히 인색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알 수 있어요. 이건 진보적 성향의 교수들과 술자리를 가졌대요. 환송 술자리. 이 책은 박홍기 교수가 일본에 가서 머물러 있을 때 쓴 책이에요. 일본에서 보니까 참 대한민국이라는 게 참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그래서 참 눈물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쓴 책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홍기 교수가 일본으로 가기 전에 이른바 그 영남대의 진보적인 교수들하고 술자리를 가졌는데 여기서 박홍기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정규 교수직 임금, 그러니까 정교수의 임금을 10%만 자진해서 깎아서 그 학교 측에 반납을 하면 그럼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강사들 있잖아요. 비정규 교수직 임금을 2배로 올려줄 수가 있으니까 왜 시간 강사들이 자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운동을 함께 해볼 생각이 없냐고 얘기했대요.
근데 이 박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진보적 교수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모두 그냥 웃었대요. 진보적 교수들이. 이 웃음은 그런 뜻이죠. 그냥 웃어 넘긴다 이거죠. 토론거리 자체, 논쟁거리 자체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박 교수는 몇 년 전에는 이거보다 더한 제안도 했었대요. 그때는 뭐냐면은 정규 교수직 임금을 반으로 줄여서 정규직 교수의 숫자만큼 비정규 교수, 그러니까 시간 강사를 교수로 고용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대요. 이때는 임금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보다도 훨씬 그 액수를 줄여서 10%씩만 임금을 깎자. 정교수 임금을. 그랬는데도 냉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냉소를 받았고 몇 년 전에도 냉소를 받았고 그냥 웃어 넘겨졌다는 거죠. 뭐 대답들도 없이 웃더니 결국은 뭐 휴대전화 걸고 뭐 이러더니 그냥 다 가더래요. 그냥 다른 교수들이 전부 다 끊임없이 휴대전화를 받더니 결국은 자가용을 타고 모두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박 교수는 휴대전화도 없고 자가용도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자리를 보호하고 수호한 뒤에 보수죠, 보수. 그 다음에 술값을 자기가 내고 나왔대요. 박 교수의 환송연인데 그럼 다른 교수들이 술을 사야 되잖아요. 음식값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박 교수가 우리 임금 10%만 깎아서 강사들 좀 도와주자. 강사들을 정교수로 채용하게끔 하자. 그런 제안을 했더니 흐지부지 이 교수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박 교수 같은 사람은 뭔가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즉각 실행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양반이 좋아하는 간디도 그런 스타일. 간디의 특징은 뭔가 생각이 나면은 즉각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굴하지 않고 얻어맞더라도 죽더라도 결국 간디는 그러다 죽죠. 그러니까 근데 한국의 이른바 진보 연하는 교수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발언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한국 교수들이. 근데 진보적인 행동, 이게 진보적인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17번에서 강사들을 도와주자. 이런 거는 그냥 웃어넘기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자,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저 현장에 있었으면 딱 그랬을 것 같아요. 박 교수가 저런 소리 할 때 그 괜히 논의해봐야 결국 돈만 뜯기게 돼 있잖아요. 돈도 한 번만이 아니고 계속 월급 10%씩 떼가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아마도 교양 있는 척 하면서 그냥 웃음을 띠고 화제가 사그라들기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요. 저도 그랬을 것 같지만, 근데 그 박 교수 환송연이라고 밥 먹고 술 마시고 박 교수가 그 월급 10% 띄어서 내자는 그 소리를 했다고 그래서 술값 밥값도 안 내고 바쁜 척 하면서 핸드폰 전화 받는 척 하면서 다들 자가용 타고 가버리는 거는 참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박 교수 얘기 들으면 참 한국의 그 교수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얼마나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인지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79페이지에 보면은 박 교수가 자신의 돈 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저는 저축이나 투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버는 만큼 쓰는 쪽이며 죽을 때 자식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기 그 얘기 나오네요. 저는 제가 받는 월급도 많다고 생각하고 그 강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이 차별을 받고 있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축,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저축 투자를 열심히 해야 노후가 안정되고 뭐 부자가 되고 뭐 부자 되세요. 이런 게 이제 한국적인 그런 관습이고 상식인데 이 양반은 월급 받는 만큼 그냥 쪽쪽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때 관심도 없고 자식한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을 작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의 32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흔한 부동산 투기나 주식 거래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돈도 없다. 고작 월급을 받는 정도인데 월급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남을 위해 쓰기 때문에 저축도 없다. 그러니까 월급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를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그냥 남을 돕는데 쓴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축은 없다 이거예요. 다 써버린다 이거예요. 예, 오늘 박형규 교수와 돈 일부에서는 박 교수가 돈에 대해서 재테크, 뭐 투자, 저축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 월급을 쓰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박 교수가 자신의 월급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은 항상 남을 돕는데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남을 돕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